안녕하세요. 전몽선무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파견이 왜 생겼는지, 불법 파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파견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불법 파견한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파견이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가 IMF 때 우리가 그 IMF 자금을 받는 대신에 고용의 위원을 약속해가지고 정리해고법과 그 파견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그 불법, 그러니까 그 어떤 파견이나 도급, 파견이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제도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 직원들을 뭐 그렇게 사용하게 돼서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지고 2007년도에 더 이상 그 비정규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그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기간이 2년이고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3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이러한 그 이러한 어떤 파견의 어떤 형태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가지고 발생한 게 사내 하도급입니다. 사실 사내 하도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말은 하도급이고 형태는 하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파견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불법 파견은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32개 업종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32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용자의 어떤 뭐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도급이라는 게 뭔가는, 도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법 664조의 도급이라는 의미가 일의 완수를 목적하고 그에 대한 완수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이런 계약이 민법상 도급 계약입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 사업주에게 보내고,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지휘 감독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용 사업주가 이렇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게 되면은 바로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파견이 꽤 많이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불법 파견보다는 사내 하도급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내 하도급이 이런 독립성과 어떤 독자적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면은 어떤 정당한 하도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있는데, 우선은 그런 하도급 업체가 실체가 있는지, 단지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인사나 어떤 재무나 어떤 운영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런 독자적인 회사 상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기업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지 실질적으로 어떤 본 회사의 어떤 노무관리 부서같이 사람만 채용하고 본 회사의 어떤 시설과 장비를 다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실체가 없는 그러한 묵시적 근로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파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실체가 인정되면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를 누가 지시하는지, 사용 사업주가 지시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파견이 되고, 도급 회사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정당한 하도급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글로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